안녕하세요 여러분, 논팽이 노무사 TV입니다. 이번 영상 예전에 고용노동부가 하는 역할 중에서 체당금이라는 업무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체당금과 관련된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 오늘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당금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당금이라는 거는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도산 등의 어떤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가지고 근로자한테 줘야 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그 돈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한테 먼저 지급을 하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근로복지공단이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회사로부터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최종 3개월치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라는 점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면은 약 6개월치의 급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회사의 어떤 경영 상태 때문에 그 돈을 받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체당금은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대상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합니다. 즉 이런 체당금을 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만 사업을 하고 종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최소한의 요건을 설정을 해 두었고요. 체당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그 절차 중에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이라고 해가지고 그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하는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정황 자료나 증거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그 인정받는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도산 인정 신청 직전 1년 그리고 직후의 2년 동안에 회사를 퇴직하시기만 하면은 이 도산 인정 신청에 따라 가지고 체당금을 받으시는 요건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소액 체당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이후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그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가지고 어떤 효력이 있는 판결을 받으면은 그 날로부터 다시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신청하시면은 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그 별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받게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 절차적인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내가 못 받은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들이 확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정 절차는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던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그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제기를 하셔야 하고요. 그러면은 그 진정을 통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의 감독관들이 여러분들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얼마다, 퇴직금은 얼마다 라는 사실을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그 확정된 사실을 체불임금 사실 확인원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문서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임금의 내역 전체, 퇴직금 내역 전체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 문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금액이다라는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 체당금을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법원을 통해서 소액 체당금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당금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진정 절차를 먼저 반드시 거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체당금을 진행할 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회사에는 그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한 명한테만 골라서 주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직원들한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공통적으로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한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실관계는 한 명을 하나 10명을 하나 큰 차이가 없이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되는 업무들은 굉장히 그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가서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모여서 가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체불에 대한 그 전체적인 진행 절차나 시간을 조금 아끼실 수 있고, 만약에 이 업무를 대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대행 수수료를 조금 더 아끼면서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당금을 하기 위한 임금 체불 절차부터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꾸려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체당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 제도를 각각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도 잘 시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눈팽이 농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